창세기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아니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뭔가 좀 뚝뚝 끊기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마치 여러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책 같기도 하고요. 과연 이 유명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창세기를요,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바벨탑, 그리고 족장들 이야기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야곱과 에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까지. 와, 정말 하나하나가 그냥 뭐랄까 명작 단편 영화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 모음집이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사실 이 뒤에는 아주 거대한 그림, 하나의 설계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퍼즐을 제대로 맞추려면요,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바로 왜? 이 책이 도대체 왜 쓰였을까 하는 거죠. 이걸 알려면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바로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해방돼서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광야뿐입니다. 물론 신의 산에서 율법도 받고 언약도 맺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죠. 이 막막한 현실이 그들 스스로에게 아주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지? 우리 조상은 누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민족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필 우리를 선택해서 이 고생을 시키면서까지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지도자였던 모세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줘야만 했습니다. 그 답이 담긴 책이 바로 창세기인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 그 퍼즐의 결정적인 열쇠가 정말 놀랍게도 창세기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딱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 톨레돗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통 계보나 족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훨씬 더 풍성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누구의 후손들 이야기, 누구에서 시작된 역사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마치 책의 목차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처럼 사용해서 창세기라는 거대한 이야기에 뼈대를 세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톨레돗이 창세기에 몇 번 나올까요? 정확히 10번 나옵니다. 10번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저자의 문학적인 장치인 겁니다. 네, 바로 10개의 톨레돗이 창세기에 숨겨진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따라가 보면 겉보기엔 복잡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짜여 있는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대칭적이지 않나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시작을 다루는 말하자면 원역사고요. 뒷부분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야기에 집중하는 족장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앞부분의 톨레돗이 5개, 뒷부분의 톨레돗이 또 5개, 정확히 5대5로 나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의도적인 설계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근데 모세의 천재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톨레돗이라는 장치를 아주 영리하게 2가지 방식으로 썼거든요. 어떤 톨레돗은 이것이 노아의 톨레돗이다 하면서 대홍수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 즉 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요. 또 다른 톨레돗은 이것이 셈의 톨레돗이다 하면서 그 후손들 이름만 쭉 나열하는 짧은 족보로 이어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편집 기술인 거죠. 마치 영화 감독이 중요한 장면은 클로즈업해서 길게 보여주고 중요하지 않은 시간의 흐름은 빨리 감게 하는 것과 같아요. 중요한 역사는 생생한 스토리로, 그 사이를 잇는 수백 년의 시간은 족보라는 다리로 점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를 따라가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핵심 사건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구조가 그냥 글 잘 썼네 하고 감탄하라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이어가는
단 하나의 가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마치 거대한 깔때기 같아요. 온 인류에서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죠. 아담의 여러 아들 중에서 셋의 계보를 따라가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는 셈의 계보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찍고 그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또 그의 아들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면서 이야기는 아주 선명한 하나의 줄기를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의도가 얼마나 명확한지는 이야기의 분량을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톨레도, 즉 에서의 후손들 이야기는 창세기 36장 딱 한 장으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톨레도시 시작되는 37장부터는요.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특히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세세하게 펼쳐져요. 한 장 대 14장. 이 엄청난 분량 차이, 이게 바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치밀한 문학 구조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이죠.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우리는 그냥 어쩌다 생긴 민족이 아니구나. 우리는 세상에 처음 만들어질 때 아담과 노아, 아브람을 거쳐서 이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의 선언문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기나긴 족보의 맨 꼭대기, 그 시작점은 누구일까요? 아담? 아니죠. 그 아담을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족보 이야기는 너희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대한 선언이었던 거죠. 이처럼 창세기는 그냥 오래된 역사책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각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과 또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요?